자, 이번 시간에는 웰컴 투 동막골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웰컴 투 동막골은 영화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우리 교과서 본문에서 보면 2막, 3막 이런 것을 보아 연극의 대본인 희곡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학습 목표는 영화나 연극을 시대적 상황과 관련지어 감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웰컴 투 동막골은 자, 지금 포스터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자, 북한군 군인들과 같이 6.25라는 전쟁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영화입니다. 자,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에는 웰컴 투 동막골 이외에도 자, 태극기 휘날리며 라는 영화도 있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자, 이 영화는 뭐죠? 네. 자, 포화 속으로 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고지전이라고 하는 영화도 모두 6.25를 바탕으로 만들어지고 있죠. 이런 6.25라는 시대적 상황이 각각의 영화의 등장인물들이 어떻게 해서 그리고 어떻게 그 시대에 반응하고 있고 그네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만약 우리가 그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인지 우리가 다양하게 감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6.25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자 70년대 노동 문제를 다루고 있는 영화도 있습니다. 하루 평균 14시간씩 일해했던 봉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서울평화시장에서 분신 자살을 한 전태일에 강한 그런 영화도 있고요. 그 다음 화려한 휴가라고 자, 1980년대 5.18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한 영화도 있죠. 자, 비록 우리들이 이러한 시대를 살아보지는 않았지만은 이러한 연극이나 영화를 감상함에 있어서 이런 시대에 대한 이해가 앞선다면은 우리가 좀 더 작품에 대한 적극적인 감상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자, 그럼 웰컴 투 동막골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교과서에서는 2막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생략되어 있는 1막에서는 자, 평화롭던 동막골에 연합군 비행기 한 대가 추락하게 됩니다. 자, 2막에서 추락한 비행기에서 연합군 병사 스미스가 나와서 동막골 사람들과 첫 대면을 하게 되죠. 생략되어 있는 3막에서는 자, 이연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이연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읽어보고 조금 찾아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3막에서는 마을 촌장집 앞에 국방군과 인민군이 서로 동막골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5막에서는 국방군과 인민군이 동막골의 오수수밭을 거들며 차츰 긴장된 분위기가 해소되고 있죠. 즉 국방군과 인민군이 자, 이 동막골이라는 곳에서 서로 순수한 동막골의 주민들을 보면서 더 이상 대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긴장된 분위기가 해소되면서 인물 간의 갈등 관계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던 차에 6막에서는 연합군 전투기의 추락을 조사하기 위해서 자, 중대장이 찾아와 다소 긴장된 분위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런 중대장과 인민군 국방군 사이에서 다시 갈등 관계가 만들어지고 이러한 사이에 이연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지막 7연에서는 국방군과 인민군이 서로 힘을 모아서 동막골을 위기에서 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 글의 주제인 민족 동질성의 회복과 분단 극복의 가능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앞에서 살펴본 사건 전개의 흐름에 따른 인물들 간의 갈등 관계를 크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동막골이라는 자, 두메 산골에 마을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전쟁도 모르고 그네들이 아주 깊은 산 속에 살고 있다 보니까 거의 자급자족하면서 사는 주민들이라 어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모르고 있죠. 그러한 마을에 스미스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고 자, 국방군이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인민군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 국방군과 인민군은 자 6.25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서로 적군 관계에 있지만은
마을 주민들에게 있어서 국방군과 인민군은 그저 낯선 손님으로 보이며 그네들을 호의적으로 대해주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호의적인 동막골 주민들의 행동을 통해서 점점 국방군도 마을 주민들에게 서서히 동화되고 인민군도 마찬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 마을 사람들, 즉 동막골 속에서 이런 하나의 울타리를 마련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 민족의 동질성,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 글의 중간 부분에 가면 중대장이 등장하게 되죠. 이런 중대장으로 인해서 다시 작은 갈등 관계가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막골이란 어떤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중요한 부분 되겠습니다. 이러한 동막골에서는 남한, 북한, 어떤 민주주의, 공산주의 그런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그런 걸 따지지 않는 공간이 되겠죠. 즉 순박하고 인정 넘치는 사람들의 공간, 전쟁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공동체적 동질성, 그리고 평화와 화해의 공간, 사상과 이념을 초월하여 순수한 인간성을 회복하는 공간, 이러한 의미들로 우리가 동막골이 가지는 상징성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간단히 핵심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 글은 우리가 희곡이라고 말했죠. 희곡은 뭘로 구성된다? 자, 막과 장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막장. 근데 그럼 이건 영화 아닙니까? 그 영화의 대본 아니냐고 물어보는데 영화의 대본은 우리가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시나리오. 만약에 이것이 시나리오였다면 시나리오는 장면 번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샵 1, 샵 1, 샵 2와 같은 장면 번호로 구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번호를 확인하면은 이것이 희곡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자, 성격이 물론 유교라는 시대적 사항이 전제되어 있지만은 실제로 있을 수 없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허구적인 이야기인 거죠. 자, 그리고 시대적 배경, 자, 50년대 가을 공간적 배경은 동막골. 자, 주제는 민족, 즉 남한과 북한, 우리 한민족의 민족 동질성이 결국 동막골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하나가 됨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민족 동질성의 회복, 그리고 지금 현재 남한과 북한이 갈라져 있긴 하지만은 이런 분단 극복의 가능성,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가 서로 인간됨으로써 아우른다면은 우리 지금 현재의 통일이라는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큰 부분들을 이 글에서 주제로 담고 있다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면 전쟁의 상처를 가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치유 그리고 극복하고자 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 동막골이라는 이상적 공동체를 설정하여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유교 전쟁이라는 동족 상잔의 현실 상황과 동막골이라는 화해와 민족 동질성 회복의 비현실 가상 공간의 상황이 대조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염원과 소망인 통일과 민족 동질성 회복이라는 것을 간절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